안녕하세요. 커리큘럼 문학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학은 이런 내용에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고득점을 결정하는 게. 문학 고득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고3에게 어울리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모든 아이들이 문학에서 실점을 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 전략이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럼 이제 이 문학 고득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문학을 뭘 배워야 될까? 제가 최근에 굉장히 전화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이제 2학년의 요 시기면 예비 고3이죠. 문학을 많이 어려워하는데 문학에서도 여전히 많이 틀리는데 왜냐하면 이제 여전이라는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문학 내신을 본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이 문학 내신을 치르고 나서도 여전히 모의고사의 문학은 굉장히 어려워한다. 그러니까 배운 것만 풀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배워야 되는지 3가지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작품을 배워야 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작품을 배워야 하는가? 그럼 이제 대부분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에 들어있는 작품을 배운다. 또는 2학년 문학교과서와 연관이 깊은 걸 배운다. 좋습니다. 좋은데 작품을 배우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무슨 작품과 작품을 배우는 순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독해 능력은 어떻게 갖출 것인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배운 것만 풀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배우지 않은 건 어떻게 푸냐?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부정을 하기 전에 평가 요소가 존재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가 요소가 존재합니다. 좀 굵게 하고 싶네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평가 요소가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문학 독해도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연습할 것인가? 당연히 인근 학교 기출을 가지고 연습할 수는 없는데 시점 모의고사를 사용을 해요. 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작품을 배웠습니다. 여기 한번 해볼게요. 작품을 배웠는데 그럼 원래 저희가 시점 모의고사를 풀 때 이렇게 가볼게요. 모의고사를 풀 때 배운 작품이 나와야 되지 않나요? 원래 모든 요즘에 교과 공부는 아니면 타 과목 공부가 그렇잖아요. 안 배우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이런 거 정말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근데라는 말을 많이 하네요. 그런데 모의고사를 실전적으로 마주하게 되면 배우지 않은 작품을 풀 수밖에 없어요. 3학년이 되면 EBS 연계가 되는데 EBS는 50% 연계가 되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작품도 해결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배워놓은 작품이 배우지 않은 작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문학작품의 선정 기준 3가지 있는데요. 저희가 문학사적으로 인정받은 대표 작품만 고려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문학사라고 하는 저희가 1900년대부터 시작해서 근대 문학의 시작으로 보는데 그때부터 인정을 받은 대표 작품을 해볼게요 라고 해서 만약에 일환을 짰습니다. 이것만 고려한 거예요. 일환은 오로지 첫 번째만 고려한 겁니다. 그럼 좀 크게 보여드릴게요. 이 3개 다 시 아시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어디서든 들어보고 어디서든 배워봤던 시들.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우리는 1차 다음에 2차를 배우고 2차 다음에 3차를 배우는 걸까요? 심지어 이 안은 문학사 순서도 틀렸어요. 김소월 다음에 한용운이고 한용운 다음에 정지용은 어디 갔죠? 이상은 어디 갔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김소월, 윤동주, 한용운 이거 되게 이상한 순서거든요. 문학사로 만약에 짠다 하더라도 그럼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럼 이거밖에 안 돼요. 대표 시인을 갖고 짰구나. 유명한 사람 가지고 짰구나. 그럼 이제 저희 아이들은 이렇게 배우면 낯선 작품을 읽을 때 하나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윤동주가 쓴 작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많은 작품이 모두 자아성찰의 주제를 가지는 것도 아니고 자아성찰의 주제를 가진다 하더라도 내적 질서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면 어디서 들어는 봤는데 모의고사 풀 때는 영 도움이 안 되더라. 그럼 어떻게 배워야 될까?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주제별 모아읽기. 네. 그럼 주제는 뭐냐? 주제는 문학의 사실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중학교 때부터 배워왔던 표현법 같은 거. 그러니까 뭐 회의적인 태도, 서리적인 어조, 냉소적인 어조, 자조적인 태도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주제라고 하는 거는 그 문학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격을 보여주는데 문학은 이 주제군에 맞게끔 엮어서 출제하고 주제군에 맞게끔 약간 확장해서 출제하고 이걸 정확히 이해했는지 비교하는 문제를 반드시 출제합니다. 그럼 주제는 정해져 있어요. EBS 순서 보시기에 있으면 거기에 제일 잘 드러나요. EBS에 작품을 깔아놓는 순서가 문학사의 순서를 지키되 주제군별로 하나씩 대표적으로 학습하게 작품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몇 개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하는 지금 보면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여 짰을 때 이하으로 나올 수 있어요. 1차를 만약에 저희가 희생적 사랑을 배웠어요. 희생적 사랑은 제가 여기다가 한번 지금 써볼게요. 이거하고 제일 많이 비교되는 게 뭐냐면 여기다 그냥 쓰겠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예요. 제일 많이 비교되는 거는 올바른 삶의 가치. 제가 글씨를 쓰게 되네요. 올바른 삶의 가치. 약간 소리까지 들어가는 문제가 생기네요. 타이핑을 칠 걸 그랬어요. 자, 올바른 삶의 가치인데 제가 이거 쓴 이유가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희생적 사랑 좋지 않나요? 올바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사랑을 할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학에서는 사랑의 얘기를 할 때는 올바르냐 아니냐는 주제군으로 나눠요. 그렇기 때문에 희생적 사랑을 배울 때 선지에 올바른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군 이런 선지가 자주 나와요. 그럼 이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 배워야 돼요. 2차 자아성찰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 쓸게요. 말로 하겠습니다. 자아성찰과 비교되는 거는 초극의지. 초극의지는 뭐냐면 부정적 현실을 뛰어넘으려는 강인한 정신력이에요. 자아성찰도 정신력인데 정신력 대 정신력의 싸움이죠. 이렇게 비교를 배우되 희생적 사랑에 대한 작품이 어떻게 묶여 있으면 좋을까요? 두 가지가 다 나오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김소월 대표 작품이죠. 김소월 저희 아주 문학사에서 중요한 분이고 한용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김소월과 한용운을 배우되 서정실을 배우되 희생적 사랑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의 두 개의 작품을 엮었다는 얘기는 이 두 개는 기본 작품을 엮어놓은 거예요. 교과서적인 작품을 두 개를 엮어서 희생적 사랑을 배울 수도 있고요. 자아성찰을 배울 때 윤동주의 서시를 배운 다음에 박제삼의 홍시를 보며를 만약에 배우게 된다면 요거는 교과서 중심 작품이 아닙니다. 박제삼의 홍시를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문학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이 아니고요. 이비스에 선정이 된 적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자꾸 묶어줄까요? 저희 아이들이 배운 걸 가지고 모의고사에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떤 작품으로 어떻게 배치했는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의 타이틀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그 고등학교 3학년 파이널 기간이 다가와서 목소리가 좀 많이 잠겼는데 원래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자랑하지만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엮어 읽고 넓혀 읽기. 그 말은 뭐냐면 엮어 읽었죠. 저희 조금 작게 해보겠습니다. 엮어 읽었죠. 이렇게 엮어 읽었죠. 넓혀 읽었죠. 이런 행위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하면서 그 주제군의 차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며 평가 요소에 해당하는 핵심 개념은 당연히 포함되죠.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가끔 3번만 강조하는 학원들이 있어요. 개념이 중요하다. 근데 실제 들여다보면 나중에 다 배우고 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내내 그거 배우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란 무엇이냐, 대상이란 무엇이냐, 서리법이 뭐냐, 영탄법이 뭐냐 열거하면 밤도 샐 수 있습니다.
그것만 배우고 끝나면 절대로 모의고사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네, 정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학작품 선정 기준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 들고요. 독해 능력 보겠습니다. 출제 요소를 고려한다. 아까 제가 출제 요소에 맞게 읽는 거는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같아요. 이 중에서 등급 변별 문항을 고려할 건데요. 등급 변별 문항은 4번. 얘가 제일 어려워요. 정서, 태도, 의미, 기능, 표현법, 사실은 조금 요것보다도 4번이 훨씬 어렵고 고3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합니다. 요거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거 보여드릴 때 좀 요 생각을 해주세요. 작품의 이해와 감상은 보기 자료로 제시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2022년도 산모 고2 이제부터는 약간 복잡하지 않게 포인터로 하겠습니다. 자, 산모 고2 크게 볼게요. 자, 이 작품이 있고요. 오른쪽 문제 보이죠? 요거 초점화 하겠습니다. 자, 초점화 했을 때 지금 보시면 제가 얘기하는 거 좀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는 화면을 안 보셨어도 여기서부터는 화면을 보셔야 돼요. 33번 지금 보기를 보면 자, 여기 보세요. 32번과 33번의 선지의 차이가 뭘까요? 저희가 이런 거를 진수령 선지라고 해요. 이렇게 진술해서 물어보는 거. 그런데 33번에 보면은 여기 좀 크게 볼게요. 이거 작은 따옴표 보이시나요? 작은 따옴표. 자, 이번에는 강조 한번 해볼게요. 작은 따옴표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제가 고3 애들한테 이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이렇게 보이시죠? 이게 무슨 표시냐면 요 작은 따옴표에 쌓여있는 말은 본문에서 가져왔습니다. 이걸 저희가 전문 용어로 텍스트의 내적 질서를 가져온다고 해요. 좀 말이 추상적이죠? 텍스트의 내적인 질서를 구조를 이루는 말들을 가져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 유형이 제일 중요해요. 만약에 1학년 때 이 개념, 회의적 어조나 배우느라고 모든 시간에 다 쓰고 이 텍스트 내적 질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배우지 못한다면 허송세월에 보내는 겁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뜻없이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여기 보면 자 노란색 보이죠? 여기 지금 노란색. 원래는 여기서 이제 얘네 가져온 거예요. 얘네를 이렇게 한번 표시해 볼까요? 아까처럼 이렇게 해서 어디로 가져온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굉장히 뭔가 친절하지 않나요? 뭐가 친절하죠? 세상에 얘가 굵은 글씨예요. 이거 굵은 글씨, 이거 제가 굵게 만든 거 아닙니다. 모의고사에 원래 굵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죠? 낼 거야, 잘 읽어, 냈어, 잘 풀어봐. 굉장히 친절합니다. 1학년 모의고사는 이런 내적 질서를 가져오는 게 본문에 이렇게 굵은 글씨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잠깐 가서 지금 보시면 이 모의고사 문제 하나, 둘, 세 개 중에 내적 질서를 물어보는 문제는 요거 한 개입니다. 한 개. 자, 요 말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023년도 구모 특정화 바로 갑니다. 2023년도 구모에 지금 보면은 보기가 늘었어요. 왜냐면 9월이거든요. 네, 보기가 2개가 됐어요. 1개, 2개. 그런데 1학년이니까 똑같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약간 좀 크게 보겠습니다. 굵게 주죠. 네, 힌트 주고 여기 보면은 가져왔어요.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런데 보기를 줬지만 보기는 있지만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러나 그냥 진수령입니다. 여전히 이런 내적 질서 물어보는 문제는 한 개. 네.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요? 3학년으로 가겠죠? 자, 2023년 9월 올해 본 겁니다. 우리 고3 아가들 올해 본 모의고사인데 특정화 가겠습니다. 어머니 특정화 가기 전에 잠깐 볼게요. 벌써 하나, 둘, 세 개, 문학 3개 엮여 있죠?
문제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큰일 났어요. 네, 정말 큰일 났어요. 특징을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3개 갖고 왔어요. 왜 3개를 갖고 왔을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 모든 문제마다 난리가 났어요. 모든 문제마다 다 내적 질서를 묻고 있습니다. 하나, 빠르게 가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네모도 있어요. 제가 치면서 여기도 물어봐요. 지금 몇 개 물어보죠? 세상에 1개, 2개, 3개, 4개. 도대체 이 문장은 뭔 문장이죠? 자, 이 문장은 내적 질서 잔치 문장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 자, 하나, 둘 하고 또 심지어 길어요. 묻는 것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3학년 애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생각보다 이 문학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기억을 못해요. 이 지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약간 이런 정서 같은 거, 그러니까 저희가 잘못 배울 때 이런 걸 배우거든요. 이렇게 뭐 박용래 씨 보고 제목 보고 그 다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쭉 읽다가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설렘을 듣는 설렘? 그 다음에 또 지금 보면은 아랫속에 봤을 때 귀뚜라미가 울어. 그리고 나서 어른 나왔네. 이렇게 이상하게 읽어요. 잘못 배우면. 그러면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 때 시간은 부족하지, 도라는 가야겠지, 여기든 가봐야겠지, 선택지는 5개지, 그러면 5개, 3개니까 마치 15개의 퀴즈를 푸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지금 15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나, 둘, 3개잖아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 문제는 3개인데 달문은 3개지만 아이들한테 퀴즈는 15개. 이게 굉장히 고통받아요. 왜냐하면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데 이 문제 중에서 꼭 요런 거 틀리고 꼭 여기 3점 보이시죠? 틀리고 그럼 이제 문학 골라다니면서 3점짜리 틀리면은 2점짜리 3개 틀리는 효과랑 똑같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럼 뭘 배워야 될까요? 내적 질서를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훈련시켜 주실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간담회 자료에 어떻게 훈련시키는 것까지 담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의 중요함을 아는 강사구나. 이 중요함을 아는 강사이기 때문에 이 훈련을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한테 현재 시키고 있고 현재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문학에서 자기 회복, 그러니까 많이 틀렸던 문제들을 회복하며 성적이 우상향을 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학원에 저와 함께 공부한 고3들은 국어 때문에 망설여 대학을 못 가게 만들지 않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수능은 모든 과목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저와 함께 공부하면 전부 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값에 들어갈 수 있게 조정을 하며 열심히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 1학년한테 이 훈련을 못 시키겠나요? 당연히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가들은 이걸 해야죠. 작품을 배우는데 엮어 읽고 넓혀 읽어야 합니다. 평가 요소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외적 중거를 활용한 작품 감상하기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잠깐 써볼게요. 이렇게 생긴 문제입니다. 보기 그리고 예쁘게 네모 이런 문제인데 요거를 활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는 것 자체가 내적 질서에 강해지게 만드는 말과 똑같고요. 시간 내의 문제 해결은 1, 2가 되면 3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1, 2가 잘 안 되면 3에 도착을 하기 위해 아무렇게나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이 올바른 습관을 잘 잡기 위해 저희가 모의고사에서도 문학을 다루지만 추가 문학 교재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운문, 산문 나누어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 산문을 모두 이제 골고루 균형 있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문학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그 어떤 목표는 결과적으로는 모든 예비고일은 3학년이 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단계이다. 이게 목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의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이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도입부에 저와 함께 모의고사를 숙제를 풀어오고 난 다음에 그 모의고사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제가 풀이해주고 그 다음에 같이 학습을 합니다. 그 학습을 한 걸 바탕으로 그 모의고사에 있었던 문학이 확장되길 바라기 때문에 문학 수업도 진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다고 하면 1, 2교시 정도는 저하고 함께 모든 내용을 학습을 하는 쪽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3교시는 테스트를 보거나 그러니까 앞에 유형을 강화하는 테스트를 보거나 유형을 강화하는 미션을 하거나 아니면 미션이라고 했을 때 제가 주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요 유형을 풀이오답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목소리가 약간 쉬니까 제가 이상한 소리를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업의 과정에 총 3시간 수업을 진행하고요. 뭐 1교시, 2교시, 3교시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1교시 진행하고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뒤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30분 정도 남을 수 있고요. 그것 정도는 나머지 자세한 부수적인 사항은 학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간담회 집중해서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에 소중한 저희 아이들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